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해줘야지만 그 수색영장이 집행돼야지만 피의자인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수처 검사, 차정현 검사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판사가 납득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수색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네, 이 자리에 또 박재평 충북대 로스쿨 교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확히 12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예, 방금 저희가 임찬종 기자가 저희 법조팀 단독 기사를 짚어줬는데 수색영장 수색 범위에 이렇게 관저나 사저, 안전과학 등 포함한 것들은 뭐 공수처의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수색영장 수색의 범위 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일단은 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그 수색의 대상의 범위를 아마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관저 앞에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뭐 아침 신문에서 산책하는 사진들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위치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관저 안에 있는 것인지 이 체포의 대상자가 어디 있는 건지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를 했다, 이렇게 청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리고 저희가 임찬종 기자랑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문 앞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랑 상당히 오랜 기간 대치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주장한 부분이 이번 공수처의 2차 수색 영장에는 그 1차 영장에 담겨 있었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지금 전해지거든요. 교수님 보실 때 2차 수색 영장의 이 부분이 뭐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집행이 좀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은 좀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그 쟁점 관련해서는 그 110조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1차 영장 때는 그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피의자를 위한 수색, 다시 말해서 그 압수를 위한 수색이 아니고 압수물을 찾기 위한 수색이 아니고 피의자 소재를 찾기 위한 수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지난번에 그 법원에서 그런 해석을 지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취지의 그런 기재 내용이었었던 것뿐이고 다만 요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를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지난번에 1차 영장 때 있었던 그 판사의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여기 그 형사법을 그 이쪽 학계에서도 대체적인 해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해석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지난번 1차 영장과 다른 상황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주장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임찬종 기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수처 취재한 부분 아까도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재평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공수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공수처 주장은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 2차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설사 없더라도 우리는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요 중간에 1차 영장 집행 시도 실패와 오늘 영장 집행 시도 사이에 국회에 출석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 질문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형사소송법 110조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게 110조 조항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색에 대한 승낙에 말하는 수색은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압수물, 어떤 대상물에 대한 수색을 말하는 것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은 이 110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승낙이 필요하다고 말한 수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주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법원 행정처장이 발언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어떤 영장의 그런 확인적인 의미의 기재가 있든 없든 어떤 주류적 해석이라고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문구가 설사 이번 수색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수색영장을 어떤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집행해서 수색하는 것은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압수물을 찾기 위한 수색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피의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특히 110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주류적 해석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네, 관저함 영상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경찰 차량이 한 대가 이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목적의 차량인지는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윤곽근 변호사 윤 대통령 측과 지금 경찰 측이 계속 대치를 하고 있던 그 관저 앞 골목길 입구 쪽인데요. 경찰 특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지금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민경훈 기자, 저희가 이 화면만으로 저 차량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지를 조금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차량 자체로는 일단은 뭐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 장소가 아까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곽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경찰이 이 일선에서 대치하고 있던 현장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방금 전까지의 상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한 5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아까 제가 다시 저지선이 좀 밀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좀 회복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예. 저 차량이 지금 옆에 보이는 경호처 초소를 지나서 안쪽으로 거의 진입하려는 지금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어떤 현장에 이제 정문이 철문으로 막혀 있었는데 만약에 예. 그 철문을 만약 연 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저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 철문을 중간에서 막아서 다시 철문이 닫히는 걸 뭐 막기 위해서 또 어떤 경찰들이 조금 더 투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 차량 자체만으로는 지금 어떤 특정한 행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인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당장은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까지 지금까지 사람들끼리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단순히 근처까지 뭐 어떤 경력을 내려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기에는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하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모습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해당 차량이 계속 이제 뒤로 뺐다가 앞으로 전진했다가 예. 이러는 상황인데 사실 민경훈 기자가 사건 취재 경력이 꽤 됩니다만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저렇게 생긴 경찰 차량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차량이 지금 저 화면에서 잡히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 버스 뭐 160대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형 버스 같은 차량이 이제 집회를 관리를 대부분이죠.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뭐 저 차 안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좀 방송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뭐 경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체포를 뭐 무작정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현행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최소한 서너 차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나 어떤 상대방의 뭐 반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라고 싶을 정도로 충분히 경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저희가 아까 기동대 직원들이 한 3천여 명 이상 현장에 예. 집결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경찰 조끼 혹은 점퍼를 입고 있는 경찰들은 이제 기동대 소속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네, 결국 맞습니다. 국수본 예. 소속의 체포조군 진입조의 역할을 부여받은 대원들로 보이는데 이 숫자는 아직 명확히 몇 명 정도 투입됐다 이렇게 나오는 숫자는 없는 거죠? 일단 이 현장 자체에 몇 명이 투입됐는지는 당장은 확인을 할 수가 예.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 체포하는 어떤 작전에 투입되는 숫자는 한 1,000명 정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은 시도를 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말로써 할 수 있는, 대화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경찰에서도 이제 진입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그림을 살펴보면 좀 아까 전과는 다르게 곳곳에 구급차들이 와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119 구급차가 현장 근처에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시 16분 20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7시 반쯤 해가 뜨기까지 1시간 정도가 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분을 쌓고 있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모쪼록 국가기관 간의 충돌 혹은 무력적,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송기준 기자,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 논평을 내고 또 의총을 또 개최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현재 지금 민주당은 논평을 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그리고 경호처를 향해서도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하면 관용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경호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예. 방금 전에 이제 그 권성동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차라리 이제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걸 고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장의 자체가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이제 받은 거니까 이게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지금 현장에서 혼란해서 현장에 이제 가 있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네.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당장 중단하라. 체포영장 집행은 무효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현장에서 취재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관저 현장에는 김기현, 박대출, 이상희 등 여당 의원들이 지금 카메라에 얼굴이 포착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재평 교수님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송기준 기자가 방금 말했지만 이제 윤곽근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시도 자체가 이제 불법이니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 혹은 기소해달라라고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다, 윤 대통령 측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되시나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런 주장은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어차피 그 구인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법원에 가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체포영장 이후에 구속영장이 이어지는 그 법원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라 이런 취지는 지금 공수처의 조사 자체는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달라는 결국에는 법원의 심사만 받지 나는 공수처의 조사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 예.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는 받지 않겠다. 네. 임찬종 기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그 부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를 좀 살펴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데 지난번에 1차 수행영장을 내줄 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110조, 111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확인론을 기재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을 경우에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보면은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과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진 절차에 좀 큰 차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느냐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조사 목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수처가 가고 있는 길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있는 길의 주요한 차이점은 공수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서부 체포영장 집행 후에 조사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인들 주장으로는 거기에만 정당한 관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구하면은 그 영장 심사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이 내란 수사에서 주요 가담자들이 대부분 구속이 됐고 속속 이제 재판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중앙지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더라도 이게 또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소된 이제 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잘 됐지만, 네. 근데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금 아직 중앙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아직 판단을 받지 않았다. 예.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임찬종 기자. 근데 이제 사실 서부지방법원에서 내준 영장이 적법한 거잖아요. 뭐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은 건 아니고 적법한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뭐 살짝의 편법적인 요소가 보인다라고 지금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편법이라고 주장 안 하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하는 위법 영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영장은 일단 영장 판사가 발부를 했을 경우에 그 영장 자체 발부 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없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발부가 됐으면 그 유효성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지방 이제 결과적으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은 공수처법이나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그리고 공수처의 전례를 봤을 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만이 공수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관할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공수처 측 그리고 그걸 받아준 서부지방법원 판사의 주장은 그 공수처법 외에도 형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의 주요 구속요건적 사실이 벌어진 범죄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주요 해당 피의자의 주거지라든가 이런 곳을 관할하는, 이런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도 재판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원칙이 이 공수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서부지방 법원도 관할을 가진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영장 판사가 그런 심사를 거쳐서 영장을 발부한 이상 그 영장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법리 해석에 따르면 불법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 영상 보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곽근 변호사가 처음에 이제 공수처 직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던 그 관저앞 영상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트럭 한 대가 진입하는가 하더니 경찰 특수 차량 한 대가 진입을 시도하다가 지금 계속 이 현장에 계속 머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차 문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고 하는데 이제 누가 타기보다는 그 안에 있던 경찰 관계자들이 조금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민경호 기자, 이런 와중에 또 경찰이 이 보이는 정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진입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제 매봉산 등산로 쪽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지금 주로 이제 정문도 그렇고 현장에 관저 앞에 모인 이제 집회를 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이제 한강진역 앞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그 3호선 옥수역 쪽으로 주택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네. 있는데 그쪽으로 매봉산 등산로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경찰이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매봉산 등산로로 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고 있는 진입로 상황인데 여기를 더 훨씬 넘어서 관저 거의 산 건너편인 뒷산이라고 거죠. 봐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관저 자체가 이 매봉산 자락 위에 위치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해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넘어서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입하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뭐 아주 뭐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버티고개역 쪽에서 매봉산 공원을 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매봉산 공원에서 나와 있는 곳에서 이제 뭐 합참의장 공간 쪽으로 나올 수 있는지가 뭐 관건일 텐데 그쪽은 좀 거리도 있고 뭐 야산을 많이 넘나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뭐 그쪽까지 이용할지는 뭐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일종의 진짜 무슨 요새를 공성하듯이 이쪽 저쪽에서 진입하는 그런 뭐 좀 웃지 못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일단은 뭐 진입하고 집행하는 쪽도 그렇고 일단은 경호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좀 위험한 작전이 조금씩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안전은 좀 유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관저 앞에서 대치가 길어지다 보니 아마 다른 루트, 다른 경로로 진입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부 송기준 기자랑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현장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영상을 실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현장에서 국회로 다시 돌아간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계속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지 좀 전해지는 소식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어떤 전해지는 소식은 없는데 지금 예. 영상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동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김기현 의원은 저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다시 여기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다시 더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알 수가 없는데 현재로서도 지금 영장 집행에 좀 저항하고 있는데 다만 좀 이제 물리적으로 뭐 막거나 혹은 뭐 드자비질을 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의총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논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이제 경호처를 향해서는 집행을 방해하면 관용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 집행에 협조하라. 그리고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꽤 많이 보였는데 예. 저희가 이제 뭐 들리는 소식은 이제 약간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제 김기현 의원 외에도 이제 박대출 의원이나 이상희 의원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나 그리고 구자근 의원, 조배수 네. 의원 등 좀 주요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 상당히 현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1차 때보다는 좀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이른 시간이라 또 얼마만큼의 여당 의원들이 집결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저 진입로 쪽에는 아까 5시 때 시간보다는 경호처 직원들의 숫자가 좀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관저에서 내려와서 저기 왼쪽을 좀 지목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곳곳에서 지금 경찰 경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입 여부가 가능한지를 아마 살펴보는 그림이 아닐까 싶고 민경호 기자가 언급해줬듯이 이제 매봉산 쪽으로도 경찰이 진입을 시도를 한다면 경호처 직원들이 이 관저 진입로 이 정문 쪽에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다른 곳에도 상황을 좀 살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자, 민경호 기자. 네. 저기 이제 경찰에서는 사실 뭐 집회관리용 크레인까지 동원을 하겠다. 이제 네. 뭐 차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호처 차량들은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시도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뭐 크레인 장비라든가 특수한 이제 뭐 정문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네요. 네, 이게 아마 그 명분 때문에라도 지금 바로 곧장 동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에서도 최대한 평화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발생하지 않게 네. 한다라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크레인을 동원하거나 중장비를 동원을 해서 현장을 이제 뭐 일종의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현장의 사람들을 모두 없애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저희 취재진도 이쪽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도로도 안 그래도 통제가 돼 있는데 인파가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지금 안전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차벽이 있지만 차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차벽 주위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정말 그 사람들이 현행범이라고 하면 체포를 하든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뭐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시키든 뭐 해산을 시키든 뭐 어떤 방식으로 됐든 그 차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견인을 하더라도 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체포 작업이 시작이 돼야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시간이 지나야 뭐 어떤 중장비를 동원하거나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황색 소방관들, 헬멧은 소방관이죠. 예, 소방관들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현관문 제거하고 들어갈 때 소방협조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했는데 이제 뭐 바리케이트를 철거한다든가 철문을 철거한다든가 할 때 소방을 꼭 동원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에 뭐 무조건 소방에 의존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답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와 관련된 이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소방과도 충분히 협력하고 이제 공조하는 모습을 이제 현장에 있는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방대원들이 뭐 바닥에 지금 누가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희미하게 휴대전화 라이트가 비치는 곳에 누가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지금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경찰들이 등을 지고 있는데 그 앞쪽으로 사람이 쓰러진 게 지금 보입니다. 모쪼록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라던가 부상자가 없어야 할 텐데 조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관저 앞 영상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서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부상자 한 분이 바닥에 누워 계신 걸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 소방대원들이 이제 온 게 지금 뭐 부상자 부분도 있겠지만 소방대원도 뭐 이렇게 관저를 진입한다거나 혹은 그 관저에 철문을 뚫거나 아니면 철조망을 제거하는데 그런 역할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소방에서 평소에도 진입을 할 때 소방에서 이제 공조를 같이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시건장치 개방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동원이 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잡힌 그 대원의 외관으로는 일단은 구급대원보다는 구조대원 쪽으로 구조대원, 이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부상자가 발생한 거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지금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그 주변 이제 경찰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그 구급차들도 이제 주변에 동원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진입 과정 혹은 이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아까 있었던 구급차 외에 추가로 구급차들이 조금 주변으로 접근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각도에선 보이지 않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땐 구급차들이 더 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민경호 기자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2박 3일 장기 집행에도 갈 수 있다. 물론 아직 시기상조입니다만 지금 집행이 되지도 않은 걸로 보이는데 2박 3일까지 장기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미리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어떤 속내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겠죠. 일단은 첫 번째 1차 집행 때 있었던 비판이 5시간 동안 뭐 그것도 당연히 긴 시간이지만 그 5시간 동안 대치만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도 뭐 공수처가 당연히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만 그 부분에서 그보다 앞서 지금 화면에는 지금 구급대원들이 진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생한 부상자들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아까 제가 추가로 구급차가 도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급차에서 현재 그 베드 이제 이동식 베드가 나와서 그 이동식 베드도 지금 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외에도 구급대원들이 추가로 현장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빠르게 부상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위에서 지금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저 앞쪽에 부상자가 발생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들이 투입됐고 민경호 기자가 말해준 것처럼 이렇게 소방 구급차 이송용 베드가 지금 현장을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영장 집행이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소방대원들이 계속해서 현장에도 집결하고 있는 모습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장소 자체가 그 윤곽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있었던 그 최일선 그곳보다는 조금 더 경찰들이 있었던 쪽에서 그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다른 곳에서 발생을 했지만 좀 뒤로 이동시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어떤 상황인지 좀 현장 취재가 진행이 되는 대로 다시 정확하게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경호 기자는 잠시 뒤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